안녕하세요. 자, 비도 주적주적 내리고요. 참 꾸준히 비가 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자화를 꽃봉오리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화에 관련해서 여러분께 이제 전달을 해 드리려고, 자, 지금 꽃이 붙었을 걸로 보이는 난초를 끄집어 내 왔습니다. 촉수는 그렇게 안 되죠. 대략 하나, 둘, 셋, 넷, 다섯 촉, 여섯 촉 되나요? 꽃봉오리가 보이긴 하네요. 겉으로 지금 나오긴 했는데, 자, 이 아이는 색설 자화입니다. 주로 화판의 안쪽, 바깥쪽, 그리고 혀도 자색으로 많이 찼다는 얘기죠. 네, 그렇게 해서 아주 굉장히 농도가 짙은 그런 자화입니다. 자화두리가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이제 진행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장토를 비워야겠죠. 자, 위로 드러난 뿌리도 제거를 할 겁니다. 자, 뿌리가 하나가 아주 유별나게 밖으로 튀어나와서 이거는 아깝지만 제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소독한 가위로 잘라내고요. 그리고 분촉했던 부분도 제거를 하고, 이런 형태로 제거를 했습니다. 화장토를 털어냈죠. 자, 준비물은 똑같습니다. 핀셋하고 그 다음에 가위, 그리고 요 화분을 덮는 망, 양파망처럼 생긴 거죠. 스타킹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수태. 자,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고 우리 손에 묻어 있는 곰팡이를 많이 제거할수록 좋다고 그랬습니다. 자, 꽃을 한번 볼까요? 요 보니까 요쪽에 하나가 달려 있죠. 자, 그리고 반대쪽에도 하나가, 그러니까 바로 전년도 아버지 쪽에서 꽃이 두 대가 붙었습니다. 그 전쪽에는 꽃이 안 보여요. 지금 안 보이고, 자, 그 틈새 들어있는 일단 화장토를 조금 꺼내겠습니다. 날카로운 것들이 많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분망이 조금 짧으네요. 두 개로 잘랐더니, 자, 요거를 분망을 씌우고요. 자, 먼저 분망을 이렇게 씌워주면 여기까지 올려놓고 대기를 합니다. 자, 수태를 쌀 때 넘지 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수태를 싸는데, 이 난초는 수태를 처음부터 끝까지 갑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화통을 씌운다든가 중간에 이런 게 없어요. 자, 자화는요, 주로 일찍 화색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10월 달에 이미 화색이 어느 정도 결정이 돼요. 그런가 하면 또 1월이 지나야 들어오는 그런 계통도 있습니다. 자, 그거는 뭐하고 유사하냐면요. 우리 수채화 발색하고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화통을 반드시 씌워야 되는데, 바로 일찍 들어오는 품종, 요거를 먼저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수채화는 일찍 들어오는 품종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농도가 굉장히 짙어요. 또 우리가 춘난 산행을 다니다 보면 우리 뭐 계자화, 반자화 이렇게 얘기하죠. 예. 그 밭 주변을 잘 보면 그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항상 있습니다. 거기서 다음 변이가 있다면 그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는데, 그러한 것들은 색상이 보랏빛이 좀 강해요. 약간 자주 보랏빛이 돕니다. 그 색깔로도 어느 정도 구분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늦게 들어오는, 즉 수채화처럼 들어오는 품종들은 홍빛이 좀 강합니다. 홍빛이 더 강하고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도 어느 정도 우리가 가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늦게 들어온다, 일찍 들어온다. 그렇지 않고 이제 구분이 잘 안 가시면 어떻게 돼요? 천상 피워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흔히 실수하는 게, 자, 그러면 여기 있는 품종을 화통을 씌워가지고 1월이나 이쯤에 벗기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냐면 색이 잘 안 들어옵니다. 예. 중요할 때 색이 그 빛을 통해서 생합성을 하는데 그걸 막아놨기 때문에 색이 안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자, 제가 제 유튜브 내용도 있겠지만, 자화를 산채했을 때 땅에 묻혀 있거나 부엽에 심하게 묻혀 있는, 그러니까 약간 분홍빛, 주홍빛이 약하거나 분홍빛이 약한 형태로 있을 때 흔히 놓치기 쉬워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굉장히 진한 색깔. 그래서 햇볕을 투과해서 보는 게 아니라 얼비쳐서 봤을 때 그 색이 감지가 되면, 화판 안쪽에 감지가 되면 자화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그렇게 만납니다. 다. 왜냐면은 누구나 다 진한 색은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많이 놓쳐요. 몰라가지고. 반면에 늦게 들어오는 품종은 묻힌 쪽에서 나옵니다. 우리 수채화하고 똑같아요. 수채화가 그래야지만이 잘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자, 수태기를 계속하면 요 정도만 쌓아줘도 되죠. 쌓아줘도 되고 대략 2.5, 3cm 조금 안 되죠. 자, 이런 정도로 해서 바로 요 망을 수태를 보호할 수 있을 높이만큼 올려줍니다. 자, 이렇게 올리고 따라서 돌려가면서 올리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올리고요. 그리고 여기 또 올리고, 자, 여기까지 올리면 다 됐죠. 이렇게 좀 짧으니까 밑에가 미니 스커트가 돼 버렸어요. 자, 너무 짧죠. 아, 참네.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이게 완성입니다. 이대로 언제까지 가냐면 바로 개화 직전까지 그대로 갑니다. 가장 관리하기가 편죠. 자, 조건이 있습니다. 굉장히 진하게 들어온다고 그랬죠. 지금 제가 얼기설기 싸는 걸 보셨을까요? 위에도 적당히 넣었죠. 광량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 돼요. 이게 너무 촘촘하게 쌓아도 잘 안 나옵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화색이 이렇게 들어갈 정도로 빛이 아주 미세한 빛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화형이 굉장히 잘생겼는데 화판 안쪽에 3분의 2까지만 있고 끝엔 녹이 있어요. 그러면 약간 빠지죠. 예. 자, 산에서 내려왔던 분양을 분갈이를 했던 그 첫 해는 또는 그 다음에는 화색이 굉장히 약하게 들어와요. 그러면 이거 이 종자가 이런 건가, 이거 못 쓰겠네 이러고 흔히 처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2년 내지 3년 정도 안정이 되면요, 잘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화분의, 즉 난석, 배양토의 산성화에 따라서 안정도 이런 거에 따라서 발생력이 확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 난초도 미세하지만 차이가 나요. 더 진하게 나옵니다. 예, 자화는 특히 그게 그러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기억해 두셨다가 이거는 지금 잘 안 나왔는데,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시장을 갔어요. 야시장 같은 거 열리지 않습니까? 이 자화 발생력이 약간 떨어져요. 그리고 안에를 자세히 보고, 그러고 요거 분갈이 언제 했나 여쭤본 다음에, 물어본 다음에, 예, 그게 이거 작년에 했습니다. 그러면 그거가 생각보다 잘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 10월 달에 들어오는, 대부분 그렇다 그랬어요. 우리나라 거의 대략 80%가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1월이 지나야지만이 들어오는 거. 그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수태만 가지고 안 됩니다. 화통을 씌우셔서 1월 달까지 끌고 갔다 벗기는데, 저는 딱 한 품종을 봤어요. 제가 갖고 있는 품종 중에 한 품종이 그러한 품종이 있었어요. 그건 제가 구입했던 겁니다. 구입했는데 자홍색이더라고요. 특히 자홍 계열이 그러할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거는 수채화하고 관련이 많다고 그랬어요. 안쪽에도 그게 들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거는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주로 보이는 자화는 이 앞에처럼 관리하면 잘 나옵니다. 자, 첫 해잠 부족하다 하더라도 두 번째, 세 번째 갈수록 잘 나오니까, 그러면은 발생력을 좋게 하려면 최소한 화분에서 3년 이상이 돼야 된다는 뜻이죠. 예, 그거를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은 더 전문가가 되시는 겁니다. 자, 조그마한 것들 같지만요, 그런 것들은 오랜 경험과, 예, 그 경험이 축적돼서 나오는 것들이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에 얻어 가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자화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꽃봉오리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